네. 안녕하세요. 로봇공학 맥락의 선형대수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기야 1강을 시청하고 그리고 직문수 이제 12강부터 14강, 12강부터 14강까지의 노트를 쭉 살펴보는 것으로 어, 것으로 할 예정인데요. 그 일단 저는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기야 1강을 다 보고 왔는데 사실 제가 이전에 디스코드에다 남겼던 노트에서 뭐 나왔던 내용들, 리만 메트릭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서 그 용어들은 약간 익숙한 상태에서 봤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스터디에서도 몇 번 들었던 내용들이 좀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적에 대한 얘기라던가, 그, 내적에 대한 얘기라던가, 뭐 그런 직문수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고 저희가 디스커션도 좀 오래 진행했던 내용들이 나와서 다 어느 정도는 에, 그, 그, 이해하는데, 뭐, 입문용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요. 제가 사실 좀 두 가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토폴로지하고, 이거는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토폴로지 매스하고 토폴로지하고 토폴로지 매스하고 토폴로지 지오메트리가 뭔가 다르다는 거를 설명은 해주셨는데 사실 그 다르다는 감각 자체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커넥션에 대해서 저는 개념이 그니까 이 법선 벡터에서 갑자기 나오는 개념의 유도랄까, 그 과정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각 점마다 세워진 접근관들이 서로 독립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리만 메트릭을 가진 공간이다. 그래서 둘이 미분할 수 없는데 그 서로 다른 공간들을 수학적으로 말이 되게 연결해줘서 미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접속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접선 벡터가 나왔다가 갑자기 커넥션이 이렇게 나온다고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거기서 네, 저는 이해가 좀 어려웠던 같아서 한 번 더 레퍼런스를 다시 한번 시청하고 좀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혹시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어, 저는 영상을 좀 오래전에 봐서 사실 지금 뭐 기억은 잘 나진 않는데 영상 이거 뭐 같이 볼 게 있나요? 이 영상에 대해서 노트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제가 노트는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일단 채널지기님께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음, 우선 폴로지 매스랑 지오메트리가 어떤 그 상황에서 나왔는지는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잘 보고 그거를 그 말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토폴로지, 네, 아무튼. 그리고 커넥션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우선, 지금 당장은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싶은 게, 우선, 그, 어, 그, 쉐입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공간에다가 접 공간을 세워서, 네. 접 공간을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이라고 해볼게요. 2차원 평면을, 공면 위에 2차원 평면을 세워서, 2차원 평면을 세운다는 거는
노멀 벡터를 하나 가져온다는 뜻과 정보량상으로 똑같죠. 네, 네, 그래서 노멀 벡터의 변화량을 보려고 할 때, 결국 변화량을 본다는 거는 약간 미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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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분을 하면 다시 그게 저평면에 놓이게 되는데, 그거가, 그거를 좀 수상한, 좀, 그, 개념? 그 어떤 정보량 상으로는, 어쨌든, 좀 추상화한 그 개념이 커넥션이 아닌가 싶어서, 그 예시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커넥션은 당장 지금 이거를 미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니까 미분기하, 네, 그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기하라는 그 레퍼런스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내용인데, 일단 잠시, 아니, 예, 그, 권병수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이게 미분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라는 게 그러면 미분기하에서 뭔가 더 알아야 나오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요도가 떨어지는 개념이라든지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아, 됩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 뭐 미분기하에서 나오는 뭐 저도 미분기하에서 그런 개념을 처음 들어봤고 거기서 배우는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추상화된 그 네. 방식이 정확히 그 쉐이프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그 노멀 벡터의 변화량 쪽에서 온다 이렇게 좀 하나가 그냥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추상화된 게 어떻게 추상화된지를 알려면 그 뭐랄까요 어쨌든 그 공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공면을 잡고 그게 S2 S2가 9죠 2차원 네. 9요 그 2차원 9 위에서 어떤 미분들을 해봐야겠죠 그 위에서 벌어지는 어, 미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컨텐트 스페이스라고 할까요, 그러면? 네, 네, 뭐, 어쨌든 그 점에서의 그 수직 방향, 노멀 방향을 크기를 네. 1로 만들어줘서 그거의 변화를 보면, 어, 네, 거기서 일단 뭐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커넥션이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약간 추상화의 랭귀지다 보니까 그 개념이 어떻게 해서 파생이 된 건가, 어떻게 추상화가 된 건가를, 좀 보는 예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추상화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예시가, 새돌지기 님도 사실 원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셨던 아니, 해주시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노말 벡터를 그려서. 근데 그러니까 전병 선생님 말씀은 커넥션이라는 게 이 노멀 벡터와 탄젠트 스페이스가 어쨌든 계속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무런 트라젝토리를 막 그리면서 돌아다닐 때 그, 그 사이사이, 그러니까 이 노멀 벡터의 t에 대한 미분이 가능한, 가능함으로 뭔가 미분 가능한 매니폴드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약간 그런 의미로 좀 설명을 해주신 건가요?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약간 아니, 그런 감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심상은, 커넥션에 대한 심상은 뭐냐면, 아직 제가 챗 GPT를 안 찾아봐서 좀 그런데, 뭐냐면, 그냥 S1은 단위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R2 평면이 S1이 놓여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R2 평면에다가 어떤 벡터장을 줘요. 네, 벡터장이 있으면 그러면 각 그 R2 위에 그 각 점마다 어떤 벡터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근데 그 벡터가 있는데, 어쨌든 벡터장이 있을 때, 그 벡터장의 변화를 보려고 할 때, S1은 그 탄젠셜한 방향이 있고, 그 점에서의 탄젠셜한 방향이 있고, 그 네, S2에서 그 수직인 방향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물리에서는 점에서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를 성분 분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X좌표랑 Y좌표로 이렇게 직교분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네, S1에서는 각 점에서의 그 탄젠트 방향 있잖아요. 네, 그 탄젠트 방향이 예를 들어서 X 방향이고, 그것의 수직인 방향을 노멀이라고 할 때, 그 벡터의 변화를 볼 때는 원래 R2에서는 그냥 R2는 그냥 변하는 건데, 시간에 따라서 어떤 곡선을 따라서 뭐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근데 그 곡선을 잡은 다음에 그 곡선에서의 변화를 보려고 할 때. 근데 그 곡선에서 변화를 볼 때 탄젠셜한 방향만 살려서 보자. 탄젠셜한 방향만 살려서 봤을 때, 그것에 어떤 개수들이 있는데, 그 개수들이 커넥션. 네, 그래서 그 개수 정보를 좀 따오는 거, 그거를 좀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 결국 그 공간 내로 그러니까 공간을 벗어나는 벡터가 있을 텐데, 그거를 없애버리자.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관은요. 아, 그래서 그 벡터의 네, 변화를 볼 때, 네. 그 벡터의 변화를 볼 때 그 공간에 있는 공간 벗어나는 그 벡터는 무시해주자. 벗어나는 벡터는 무시해주자. 네, 그 정보량을 그건 외재적인 정보니까요. 아, 네. 내재적인 정보만 킵해서 그걸로만 그거를 잘 기술해주자. 어, 네. 네. 일단 저도 지금 챗GPT 좀 검색 좀 해볼게요. 네. 음, 잼미나이 한번 검색해볼게요. 사실 이걸 들으면서 커넥션이 뭔가 민 커버처랑 가우시안 커버처랑도 상관이 있고, 갑자기 리만 메트릭에 대한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길래 그 끝부분에 좀 이해가 안 가서, 아, 그러면 다음 강의에 또 추가로 나오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일단은 이번 주에 좀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혹시 추가로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구태영 선생님은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기야 혹시 예전에 거의 끝까지 다 한번 쭉 보셨나요? 제가 전병 선생님은 한번 쭉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태영 챕터 선생님은 1은 다 봤는데 네. 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일단은 저도 지금 머릿속에서 좀 정리할 겸 약간 내용을 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오메트리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토폴로지라는 위상 기하가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공간을 정성적으로 보겠다라는 의도에서 그것이 나왔고, 그 이후에 그 툴을 리니어 알제브라를 사용해서 뭐 정의하는데 여기서 벡터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이후엔 이제 내적이 나와서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의 철학으로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플러스 디퍼런셔블 스트럭처 리마니안 메트릭
즉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플러스 디퍼런셔블 스트럭처를 더해서 둘을 합해서 이제 디퍼런셔블 매니폴드라는 개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공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공률 그리고 뭐 평균 공률, 가우스 공률 이런 식으로 그 공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커넥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하지만 여기 커넥션은 저도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 도형의 인트린직 프로퍼티, 즉, 리마니안 매트릭으로 가우스 공률을, 아니, 공간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가우스 공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가우스 공률은 내재적 성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이유를 가우스 공률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도 한번 들으면서 말로 이렇게 쭉 꺼내려고 하니까 새널지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끄럽게는 안 되지만 이런 흐름으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음, 음, 음. 혹시 그러면 직문수 12강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따로 감상이라든가. 우선 12강을 좀 천천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면서 좀, 같이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대로 약간 리뷰한 적은 없지만, 저희들, 이거 순서대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아, 네. 그러면서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잠깐 이분기하에서 넘어와서 12강에서 14강까지 제가 일단 노트를 좀 천천히 그러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떠들면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FTC 복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혹시 저 FTC,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방법, 아니, 고등학교 방법이 맞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사실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 아시나요, 혹시? 네. mean value theorem, 평, 평균 기울기에 대응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 인터벌 안에서, 오픈 인터벌 안에서. 네네. 네. 근데 그걸로 일단 증명을 좀 하는데, 근데 사실 FTC를 접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양쪽이 다 적분이고, 나중에 가면, 좀 예를 들어서, 어, 어쨌든, 약간, 어쨌든, 쇼트 익젝트 시퀀스에서 롱으로 태워준다 할 때 그 넘어가는 그게 있는데, 그 관점에서 저는 그 미적분학을, FTC를 어떻게 좀, 증명할 수 있을까, 좀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FTC를 가정해 놓고 쓰거든요. 근데 저거 평균값 정리 쓰는 거 말고는 일변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다변수에서도 물론 리만 합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어쨌든 리미트 태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소하게 보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네. 네. 일단 문득 갑자기 그게 좀 불편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 증명에서는 좀 그런 직관이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그 FTC의 그 직관이랑은 좀 이게 너,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보통 네, 고등학교에서 증명을 하죠. 음, 정적분의 그 개념을 통해서요. 네. 구분부정법이죠. 네. 그쵸. 네. 저도
완전 이렇게 평균값 정리는 제가 사실 기억이 나는데 그 뒤쪽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증명을 뭔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직관으로 딱 오지 않는다. 그 부분이 어떤 음. 부분인지 아, 한번, 네, 정리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 그 short exact sequence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 long exact sequence로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 어 뭐랄까요. 어쨌든 어떤 리니어 맵을 통해서 선형 그 사상을 통해서 태울 수가 있는데 그 관점에서 어떻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그 팩트로서 이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 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사실 둘 다 적분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0차원이라서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적분으로. 근데 저희가 일반 그 제너럴 스토크스 정리로 바라봤을 때 왼쪽 오른쪽 둘 다 적분이잖아요. 네. 네, 그쵸.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 낮을 뿐이죠. 한쪽은 더블 인테그랄이면 다른 쪽은 뭐 트리플 인테그랄이고. 네, 잠시만요. 제가 왼쪽이랑 오른쪽이라고 말하는 거에서 네, 좌변 갑자기 우변이에요. 좌변 우변이죠? 예, 네, 예. 네, 네. 네. 문득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좀, 뭐랄까요. 어쨌든 상황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건지 문득 좀 궁금해졌어요. 아무튼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냥 그 생각나는 거를 그냥 얘기해 본 것뿐입니다. 트리플 인테그랄이 혹시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더블 모르는. 인테그랄이 이중적분이고 삼중적분이 네, 있잖아요. 네, 삼중적분은 어떤 부피에서 적분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중적분은 어떤 넓이 위에서 어떤 공면 위에서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변이 왜 트리플 인테그랄이 되는 것이죠? 우선 저 상황에서는 뭐 오른쪽 우변이 차원이 낮으니까 네. 그러면 바꿔서 봐야겠죠, 일단은. 왼쪽이 삼중적분이고 오른쪽이 이중적분으로 봐야겠죠. 네. 네네. 음, 근데 밑에 어쨌든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적분을 하는 상황들. 그 네네.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혹시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가 어디,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지금 FTC 페이지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이해했었는데, 밑부분에서, 네, 밑부분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페이지를 지금 잘못 보여드리고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네,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됐었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무튼, 중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short expect sequence, 아, long expect sequence? 그런 네. 얘기 하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불편해서 꺼낸 이야기인데, 네. 어쨌든 복소 해석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네네. 여기서 할 얘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선형대수적인 것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네. 제가 일단 그러면 디스코드에다가 메시지로만 남겨놓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제가 이거랑 관련 거를. 세팅을 SES랑 LES요. 네. 이그젝트군요. 제가 익스펙트로 잘못 알아들었대요. 시퀀스. 그러니까 숏 이그젝트 시퀀스에서 롱 이그젝트 시퀀스로 확장하는
게 네. 그 확장이라는 게 어떤 것과 동치인 거죠? 음, 그러니까 저 짧은 완전 열이 주어져 있을 때, 네, 그게 주어져 있으면 그게 긴 완전 열로 확장할 수 있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 선형 사상이 있거든요. 네, 리니어 맵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적분을 할 때 원폼을 적분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투폼을 적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 dx 웨지 dy를요. 네, 네. 그랬을 때 그 원폼을 그 이렇게 d를 취하면 미분을 하면 그게 투폼이 네, 되는데 네. 네. 근데 그 딱 그 상황이 어쨌든 원폼을 가지고 적분하고 싶은 거고 투폼을 가지고 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네, 네. 근데 원폼을 한번 d를 취했을 때 투폼으로 가주는데 전역에서 그 네, 근데 그게 어쨌든 FTC라는 게 딱 원폼의 적분과 투폼의 적분이 같다 이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FTC 자체가, 저희가 유도를 할 때는 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고 리만 합을 증명하고 하지만 사실 그 스무스 매니폴드, 그러니까 미적분하기 이렇게 저희가 미분을 한다는 게 스무스 매니폴드 위에서 하는 거니까 네, 거기서는 잘 이렇게 괜찮은데 그게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복소 공간으로도 바뀔 수 있고 그 적분이라는 맥락이 여러 가지 뭐 맥락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FTC는 다 쓰인단 말이죠. 어느 곳에서나. 네, 예. 그랬을 때 저는 그 FTC 자체의 어떤 이 short exact SES에서 long exact sequence로 가는 넘어갈 때 그 상황과 FTC 자체의 어떤 직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왜 그런 건지, FTC가 왜 되는지를 좀 이 관점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평균값 정리 그렇게 써서 하는 거 말고요. 아, 네. 왜냐하면 평균값 정리나 어떤 리만합을 좀 써서 할 때는 전혀 이 관점이 아예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제가 그, 좀 관찰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거는 잘 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질문 자체가 조금 그 명제가 딱 명확한 명제가 있어서 좀 질문 드린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조금 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음, 뭐 시간이 되면 챗GPT랑 좀 대화해보면서 제가 질문 자체를 가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를 좀 불편해하는 건지. 네, 저도 완벽하게 이해는 어려웠지만, FTC가 중간에 조금 헷갈리는 말이 있었는데, 미분 가능한 스무스 매니폴드 위에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 네, 거기에서 하는 게 저희들이 보통 그 미적분 그쵸. 네, 1학년에서 했던 거고, 그 밖에도 다양한 미분 적분들이 있을 텐데, 네, 다양한 공간에서 꼭 그 스무스 매니폴드라는 공간 말고도, 네, 저희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스무스 매니폴드, 사실상 카테고리적으로 봤을 때는 스무스 매니폴드에서 하는 거고, 그런 말을 안 네, 쓰고 있을 뿐, 미분 잘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부드럽다라는 걸 잘 가정해 놓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게 계산해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미분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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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하면 좀 많이 곤란하잖아요. 그쵸. 네네, 불가능해지죠. 네. 네네, 불가능? 네. 네. 음, 네, 일단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다 스무스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봐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음, 미적분을 할 때는요. 네. 네, 그럼, 미분기화를 하든 뭐를 하든 거기 일단 미적분의 세팅 저희가 그 강한 그 좋은 세팅에서 시작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어떤, 그, FTC가 그 밖에 다양한 공간에서의 아니, 그러니까, 미적분과 다르게, 어쨌든 스무스 매니폴드 위해서만 성립하는 조건이고, 아니, 성립하고, 그거를 복수해서 등장하는 숏 이그젝트 시퀀스에서 롱 이그젝트 시퀀스로 확장하는 선형 사상과 연관지어 보고 싶으신 것이 전명수 선생님의 지금 궁금한 아니, 불편한 부분이신 거죠? 네네네. 아, 네. 아,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적분이 다양한 공간에서 가능하다. 지금 딱 엔지니어링을 위한 미분기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네. 미니폴드 막 교집합하면서 아, 여러 네. 개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매니폴드가 있다. 근데 그 안에는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있고 컴플렉스 매니폴드가 있고 서브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저 상황에서는 뭐랄까요? 커버처 이야기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말고도 만약 적분 이야기로 갔을 때도 또 뭐 매니폴드마다 적분들이 겠다. 왜냐면 뭐 매니폴드마다 그 미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문득 그래서 좀 생각난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저는 그 매니폴드 그림을 보면서, 아, 이거 진짜 뭐지? 일단 커넥션부터 이해가 좀 안 가기 시작했다는 것도 좀 있고, 그렇지만 약간 거기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수학에서의 매니폴드가 아니고 현대 기하의 약간 뭔가 포함 관계, 그리고 그 위에서 아래로 뭐 내려간,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그려주셔서, 사실,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구나. 뭐, 처음 들어보는 것도, 뭐, 약간,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라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 보면, 다른 매니폴드에서도 미적분이 가능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그런 식의 불편함이 생기실 수 있군요. 그래서 좀 되게 신기하네요. 그 부분이. 예,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의문에 대해서 해결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진전이 있으시면 나중에 그 스터디나 아니면 그 디코 채널에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같아서, 네. 그러면 일단 추가로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여기서 그러면 아래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강부터 14강 얘기에서는 그라디언트라던가 컬이라던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쭉 복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전에, 그 전에는 그림, 비주얼적으로 조금 2차원 그림으로만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3차원 그림도 나오고 그라디언트 말고 이제 컬이라던가 아니면 다이버전스를 3차원 그림에서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다이버전스가
다이버전스에서 부피가 나오고, 그, 컬에서 이런 축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네,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김명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풀린다기보다는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다 스무스 매니폴드 상에서의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 뭐, 네. 이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컬이나 다이버전스가 이게 뭐, 그런 신상이 있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는 사실 그림을 보면 아는데, 네. 어, 약간은 지금 다시 보면 드는 생각은 컬이나 다이버전스가 왜 나왔는지는 아직 모르죠. 아, 이게, 사실, 네, 네. 네, 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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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게 질문입니다. 어, 아, 네. 음, 네, 사실 저번 주에 두태영 선생님이 남겨주신 메모도 보기도 했고, 그, 저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일단 전병수 선생님이 이게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2주 전쯤에 해주셨거든요. 그 근데, 네. 적분과 관련된 그 내용이었나요? 네, 근데,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를 그 적분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그거였고, 왜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저는 물리라고 생각해요. 전자기학. 음, 그게 자연스러운 예시가 있고, 전기장, 자기장. 거기서 일단 예시가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서부터 보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전자기장 이외에, 뭐, 다른 예시들도 있겠죠. 음, 그리고 용어 자체도 봤을 때 되게 좀 물리적인 직관인들이 있잖아요. 컬도 그렇고, 어떤 유체들이 그 회전을 한다, 돌고 돈다. 그리고 그 주는 정보가 있잖아요. 다이버전스가 예를 들어서 양수면 그 점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그 거고, 마이너스면 이렇게 흡수되는 방향이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0이면 어떤 그냥 약간 회전하거나 멈춰 있거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런 설명들이 있잖아요. 음. 네. 네, 그런 설명이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음, 네, 뭐, 음. 물리학의, 물리학, 물리에서 왔다고 하면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 딱 물리에서 어쨌든 출발은 했는데 이거가 만약에 각자의 필드에서 그 볼 수 있는 그 관점은 있는가 했을 때 그거는 좀 새로운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그러니까 물리에서 출발은 했으나 그리고 자연스러운 직관을 주지만 일단 하다 보면 이게 추상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레디언트라는 게 좀 다른 관점도 줄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요. 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뭐, 음,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물리 현상을 관찰하고 나서 그 물리 현상을 풀 수학을 풀 툴을 뭔가 개발 아니면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나왔다는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구태영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해졌던 터라 사실 저도 플랫하고 샤프 이런
연산자를, 아니, 그 구태 선생님이 노트에서 말씀해주신 연산자를 그 제가 90강, 직문수 9강하고 10강을 보고 남겼던 노트에 노트를 만들 때 그 연산자를 찾아봤었는데요. 근데, 그 연산자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연산자가 늘어나면서 좀 헷갈린다는 감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기술할 때는 이런 연산자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약간 저도 궁금해서, 그냥 챗GPT를 좀 활용하면서 좀 봐도 그 답변을 활용하면서 봐도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살짝 검색해 봤어요. 저도 혹시 또 있나 해가지고. 그 뭐냐면 그 네.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그래서 쭉 보니까 일단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한 줄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그 뭐냐면 그레디언트는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 그리고 그 그 다이버전스는 부피 생성률. 그리고 네, 컬은 왜 안 나와 있지? 어쨌든 마지막에 보면, 폼 얘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역사적 흐름은 19세기 물리학이다. 유체와 전자기, 플럭스와 서큘레이션, 맥스웰의 시대에서 다이버전스랑 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예시들이 있고,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방향 변화를 보는 거다. 컬은 회전 변화를 보는 거다. 다이버전스는 부피 변화를 보는 거다. 이렇게 좀, 좀 정리를 해줬네요. 챗GPT가. 이게 일단 챗GPT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물리 쪽에서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필요에 맞춰서 나왔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계속 식을 보니까 이 선형대수,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미분이라던가 수학 계산할 때 사람이 하는 계산은 선형대수라는 툴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구태 선생님이 다이버전스가 트레이스, 그리고 컬은 디터미넌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일단 그라디언트를 선형대수로 연결하려면 잠시 제 노트로 좀 넘어가서 저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라디언트는 이제 그 EF라는 거를 벡터로 나타낸 것, 그러니까 선형대수의 대상으로 나타낸 어떤 DF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컬 같은 경우에는 외적이 나오는데, 그, 외적이 디터미넌트로 어떻게 계산이 됐었죠?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응. 그, 일단, R3 위에서, 그러니까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생각했을 때, 음, 저, 저 컬을, 그러니까 델 곱하기 F, 그 컬이죠. 그거를 디터미넌트라고 보는 것은 그냥 계산할 때 저희가 그렇게 써서 그냥 마치 좀 외우기 쉽게 이렇게 본다는 그냥 하나의 어떤 계산 어떤 방법인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를 디터미넌트라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R3 상황에서는 디터미넌트를 볼 수 있는 곳은 음 다이버전스 쪽인 것 같거든요. 컬 쪽이 아니라. 어, 왜냐면 3x3 매트릭스, 그러니까 3 곱하기 3 매트릭스인데, 그,
우선,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다이버전스는 사실 지금 식을 딱 보면 그 야코비안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개수 아, 텀인데, 트레이스가 맞나? 네네. 그것도 일단은 저거가 어떤 개수 텀인데 그 개수가 어떤 3x3에서 어떤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그 개수가 나오는 게 어, 어쨌든 디터미넌트 결과값이 어떤 하나의 실수값이잖아요. 네. 네. 그 다이버전스도 저거 보면 딱 실수값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점을 포인트를 대입하면. 그쵸. 네. 네네. 그래서, 어, 그, 쓰, 어쨌든, 그, 폼이 세 개까지 있을 때, 그러니까, 세 번까지는 있거든요. 왜냐면 dx, dy, dg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보려면, 그, 세 번, 그, d를 취한, 그러니까 두 번 더 d를 취한 거, 세 번까지 d를 취한 거죠. 그, 펑션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그, 디터미넌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좀 질문이 뭐 디터미넌트로 만약 뜬다라고 했을 때 디터미넌트는 그냥 하나의 어떤 계산인데 어쨌든 그 각각의 의미와 음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로 떴어도 그게 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디터미넌트라고 설명이 된다고 한들 만약에 크로스곱이요. 저 만약 컬이 디터미넌트라고 만약에 설명이 된다고 한들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직관이나 어떤 정보량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량, 아, 어. 네, 그러니까 의미와 직관이요. 음, 그래서 사실 어 그러니까 뭔가 일단 정보 다발들이 지금 쏟아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레이디언트도 지금 보이고 컬도 보이고 다이버전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각각들이 다 저렇다는데 일단은 뭐 질문들이 많겠죠. 왜 저거는 어디서 왔고 저거는 어디에 쓰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자연스러운 질문들이. 네. 네. 그래서 그거부터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좀 해소하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음,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어,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게 뭐, 기존에 뭐, 그 뭐야, 디터미넌트 같은 연산을 일부러, 뭐, 그게 일부러인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의문은 단순해져. 사실 뭐, 예, 물리학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사실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시작이 그렇게 왔다고 하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DF1, 아, 라운드 F1, 라운드 X 플러스 이렇게 더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더하는 방식이 사실은 그냥 어디서 뚝 튀어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뭐 어떤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어, 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음,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서형대수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온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양이 이게 서형대수에서 우리가 아는 게 많이 없다는 게 보다는 그냥 네네. 사용하는 게 많이 없잖아요. 뭐 디털미넌트 사실 그 중 하나고, 뭐 트레이스도 그 중 하나고, 뭐 그래서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그런갑다 하고 약간은 조금은 납득하는 선에서 코멘트를 달았던 거예요. 음.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형대수보다 사실 그레이디언트 컬 다이버전스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 그렇겠죠. 선형대수는 그 이후에 나온 거고. 네. 네. 그래서 그 선형대수의 렌즈로 그러니까 그 기술되는 거, 그렇게 적히는 거를 꼭 선형대수로 이렇게 본다고 해서 더 이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만약에 어떤 공학자나 어떤 필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잖아요. 모든 게 뭔가 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개념화 해야겠다 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들은 모든 게 다 대부분들 다 물론 연구자들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겠는데 좀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게 다 하늘에서 무조건 내려오는 거예요. 항상 먼저. 그래서 항상 정의에서 시작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초중고도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물론 그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아무리 그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배운다 한들 거기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물론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도 있고 그거가 주는 어떤 의미, 직권 다 궁금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거를 이렇게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저런 개념들을 배워나갈 때 당장 자기가 속한 그 필드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이거를 찾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관점이. 맥락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필드랑 저 당장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은 당장 안 쓸 수 있잖아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그냥 그 정도만 정리하고 그냥 담아두고 있긴 해요. 뭐 딱히 뭐 더 이상 뭐 발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챗GPT가 일단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게 불편할 때 약간 예시와 의미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그리고 수학이니까 좀 계산으로 떨어질 수 있는 형태로 좀 해보면서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 머릿속에서 해결되는 건 없고 머리 밖에서 그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게 계속 궁금한 이유가 약간 뭔가 그 완전 공식 뭐 이런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 물리에서 모든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식 약간 이런 걸 찾는 것처럼 그 다이버전스 일단 어쨌든 수학적 도구가 있다. 트레이스가 있고 디터미넌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일단 맥스웰 쪽에서는 다이버전 그 선형대수의 트레이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다이버전스고 그리고 컬은 이제 뭐 디터미넌트 정확하게는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와 곱하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고 이런 보편적인 게 하나 있을 때 이제 그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스라는 거는 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같은 거는 좀 뭔가 쓸모가 있어 보이는데 트레이스는 사실 선형대수 이상에서 크게 쓰이는 부분을 예전에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양자역학에서 뭐 또 쓰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무슨 공식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상대성 이론에서도 쓰이고 뭐 그 공합 유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현대로 와서는 머신러닝 이런 데서도 사실 트레이스가 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쓰이고, 저기서도 쓰이고, 계산을 할 때 다 쓰이니까, 쓰이고, 이거를 다이버전스라는 또 다른 어떤
미분 부피로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연결을 시켜주니까 좀 더 그 분야에, 나오는 건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뭔가, 분야라기보단 물리 현상에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거를 이제 도구로 써서 역으로 그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이게 보편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하는 게 좀, 이해해야 그 물리현상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좀 체화할 수 있는? 저도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힘들지만, 이게 나온 거는 현상에서 그 기술이 나왔지만, 그 기술,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이 나왔지만, 디스크립션에서 이제 현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현상으로 다시 백해서 이해를 하려면, 좀 어떤 그 비슷한 사례라던가 공통 분모? 결국 이게 어떤 성질을 의미하는 건지, 좀, 네, 알아보는데,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트레이스가 어떤 좀 그 각각의 맥락에서 트레이스가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뭐 디터미넌트는 좀 뭐랄까요 그 기하적인 직관으로서는 어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준다 해가지고 수학 자체로서 일단 좀 볼 수가 있는데 트레이스는 뭔가 대수적으로 그냥 대각선들끼리 더한 것처럼 보이고 이게 주는 기하적인 직관? 네, 잘 그런 게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처음 좀 봤을 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쳐보니까 그 어쨌든 이게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챗GPT에서 뭐 어쨌든 그냥 전체적인 변화의 총량을 보는 근데 사실 트레이스나 디터미넌트가 중요한 이유는 수학에서는 이게 뭐랄까요? 콜디네이트를 바꿔도 그러니까 콜디네이트 체인지, 베이스 체인지를 해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similar 관계에 대해서 안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similar 관계라는 거는 P 인버스 AP 있죠.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있을 때 왼쪽 오른쪽에 그 P라는 행렬의 역행렬과 P를 왼쪽 오른쪽에 곱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어떤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그 similar 하다라는 것은 그런 관계를 가질 때 A, B를 P 인버스 AP로 적어낼 수 있을 때, 그런 라지 P가 존재할 때, 그걸 시밀러리라고 하는데, 그 시밀러 관계가 있을 때는 그 트레이스가 안 바뀌어요. 트레이스랑 디터미넌트랑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커널이 널 스페이스죠. 널 스페이스랑 그 레인지랑 이런 게 안 바뀌거든요. 행렬 모양은 변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학적으로 그런 트레이스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대각선들을 다 합치는 거잖아요. 행렬로 표현했을 때, 트레이스는. 네. 근데 이거를 아이겐 밸류 있죠.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고유값. 고유값으로 봤을 때는 어, 고유값들을 다 더한 게, 어떤 행렬의 고유값들을 다 더한 게 트레이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적혀 네. 있고, 네. 그랬을 때, 어쨌든 뭔가 다 더하는 거예요. 평균을 내는 그런, 거를 가진다라고 챗GPT가 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 람다 1, 람다 2, 아이겐밸류 두 개로 이렇게 했을 때, 대각선만 남았을 때, 그걸 더하고 2로 나눈 게 그게, 평균이잖아요. mean curvature. 평균 네. 공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평균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게 조금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챗GPT에서. 뭔가 다 더하고 싶을 때, 다 평균을 내고 싶을 때. 그래서 혹시 어, 그 필드에서 접했던 것들이, 트레이스가 나온 것들이 혹시 평균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시는지.
네, 저는 평균이라는 그러니까 네네. 대각합, 그리고 아이젠밸류를 더한 값, 이렇게 나왔을 때 네. 평균값이라는 개념도 사실 좀 직관적으로 뭐가 오기는 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다 미분 이후의 미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 뭐 약간 그런 가정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자코비안 매트릭스, 뭐 미분을 한 매트릭스가 아니고 어떤 아무런 임의의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 때도 어쨌든 대각합이라는 게 항상 대각합이라는 게 뭔가 있다면, 그러면 잠시만요. 네, 대각합이라는 게 어쨌든 있을 텐데, 그러면 임의의 매트릭스가 있을 때 여기 A1, 1, 그리고 A22, 그 다음에 A33, A33 이게 트레이스겠죠. 근데 완전히 아무런, 뭐, 야코비안, 뭐, 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임의 매트릭스가 있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대각선이 아니고, 뭐, 여기, 이런 식으로 행열의 인덱스가 겹치지 않게 어쨌든 하나씩 골라서 걔네를 더하는 거는 음, 왜 안 되고, 왜 대각선에 있는, 왜 모든 어떤 임의의 매트릭스는 다 대각선의 합이, 어, 정보값이 되는가? 음, 그런, 아, 네. 우선 좀 신선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저렇게 원소를 다르게 뽑을 수 있잖아요. 꼭 대각선 하나하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대각선은 그냥 특수한 예시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다르게 이렇게 겹치지 않게 열과 행이 겹치지 않게 원소들을 다 이렇게 정사각 행렬에서 뽑아냈으면 뭐 그것은 뭔가 그것이 주는 어떤 정보는 없는가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 질문을 음, 좀 흥미로운 질문 같아요. 사실 열의 위치를 바꾸면 다 대각선만 오도록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들의 합이 세모, 네모, 별들의 합이 정확히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열들을 바꾸면요. 네. 행열을 열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트레이스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겹치지 않게, 행과 열이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걸 다 더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있겠다. 행열을 좀 가변을 취하는 거죠. 일단 수학적으로는 그 트레이스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열을 어쨌든 위치를 바꾼다는 거니까, 뭔가 컬럼들을 스팬한다. 그러면 사실 똑같을 거예요. 컬럼들을 스팬한다라고 하면 그건 똑같을 텐데 만약에 열을 바꾸면 뭔가는 바뀔 거잖아요. 네. 열의 위치만 바꿔도 뭔가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뭔가가 정보량상으로. 일단 트레이스가 음, 그 트레이스를 좀 일반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과 열이 겹치지 않게 성분들을 뽑아서 다 더했을 때, 그거의 합이 뭐 일정한지, 그거는 일단 수학적으로는 체크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 곱하기 2 행렬이나 3 곱하기 3 행렬에서 당장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imilar한 두 행렬에 대해서 대각선 쪽만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이렇게 겹치지 않게 다 더했을 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불변인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을 해본다든지 좀 다른 질문들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좀, 네,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네, 일단,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트레이스라는 게 일반화하는 것이 있을 거고, 일단, 변수, 네,
변수가 있고 개수가 있잖아요. 그 선형대수에서는. 그 변수가,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 첫 번째 변수의 첫 번째 개수, 두 번째 변수의 두 번째 개수, 세 번째 변수의 세 번째 개수. 그, 지오메트리로 생각하면 이제 축별, 축별로 그, 뻗어가는 스케일 값?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기저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좀 일반화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감은 있는데, 네, 전명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셔서 조금 더 직관이 오는 것 같다는 느낌도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추가로 코멘트가 있으신 분이 없으시면 저는 뒤로 좀 쭉 훑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그림 정리라던가 스토크스 정리는 네, 봤었지만 그림 정리는 처음 봤고 발산 정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이제 껍데기인 곡면하고 내부가 채워져 있는 곡면 이렇게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아예 이해가 안 됐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S2와 S3로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은 이해가 좀 가는 것 같고요. 네. 음, 일단 쭉 내려오면서 코멘트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찔러주시고, 저도 이번 주는 사실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기야를 좀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문수 내용을 오히려 약간 봐서 그런지 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여기까지 쭉, 네. 일단 그림 정리, 그러니까 그림 정리 쪽부터 좀, 이거를 좀 저희들을 한번 어떤 심플한 어떤 간단한 예시와 좀 비자명한 예시 이런 거 좀 한번 이거를 계산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 말고 밑에 쪽이요. 아, 네. 그 그러니까 선적분의 기본 정리 다음에 나오는 네 그림 정리죠. 네. 네. 그래서 어 그림 정리는 어쨌든 패곡선을 봐야 되잖아요. 패곡선을 봤을 때 그 내부가 있으니까 그 곡선을 따라서 패곡선을 적분하는 것과 그 곡선의 그 패곡선의 그 내부를 적분하는 게 똑같다. 근데 이게 조건은 있죠. 이게 저희가 미적분 배울 때 그 구멍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색칠해진 그 영역에 어떤 정의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가 정의되는 어, 정의되는 공간이 있을 텐데, 그 패곡선의 그 내부에 있는 그 각각의 점에서 다 정의가 가능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게 그림 정리를 쓰려면요. 일단 그래서 저 그림 정리를 한번 써보면서 곡선적분, 그러니까 선적분 해보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면적분이죠. 면적분도 따로 해보고 진짜로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지 값이 같게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간단한 예시와 좀 비자명한 예시 이렇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지금은 좀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일단 네 그렇고요. 네.
뭐, 한 페이지 더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그림, 네. 그럼, 그랬을 때, 어, 네. 이 설명들이 쭉 있네요. 그래서, 그, f.dr이 지칭하는 것은 벡터장 f가 패곡선을 따라서 선적분한 양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네, 직사각형으로 분할을 해서 그 이중적분을 해주는 거죠. 면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 다른 사이드에서는요. 네, 그랬을 때 그 패곡선 내부 영역에서 어떤 함수를 이중적분한 것과 패곡선을 따라서 그 벡터장이죠. 그 벡터장을, 갑자기 벡터장이 나오네요. 아, 그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했을 때, 네, 그쵸. 그래서 저 라지 F랑 스몰 F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컬이겠죠. 그래서 밑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저 라지 F에 대해서 저거를 컬을 취한 거. 저 컬을 취한 게 바로 스몰 F라는 거죠. 네, 스몰 F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거를 계산으로 좀 다음에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좀 저 그림 정리와 그리고 그 다음이 그 발산 정리죠. 그 발산 정리를 각각 좀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 그림 정리가 통할 때와 안 통할 때. 네, 혹시 다음 페이지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스톡스 정리가 있고, 음, 혹시 그 식을 볼 수 있을까요? 적분식이요. 스토크스 정리에 대해서는 적분식. 네. 음, 지금 저게, 네. 이중 적분과 그 단일 적분 사이의 관계로서 보려고 했을 때, 저 스토크스 정리라는 것은 그 빠져나가는 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주네요. 네. 컬을 취한 다음에 그것의 어, 그 법선 방향을 본다. 그래서 법선 방향과 내적을 한 그 스칼라 함수를 보는 게 바로 그, 네, 정체죠. 저것도 한번 계산을 좀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 뭐 발산 정리도 있네요. 음, 네. 전명 교수님 혹시 그 제 목소리 방금까지 안 들리셨나요? 제가 네, 안 네, 들렸어요. 마이크를 잠깐 끄고 있었는데, 전명 교수님께 제가 그 질문 드렸던 내용이 제가 이런 정리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저희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걸 찾아서 좀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네네.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 이거는 뭐 아마 AI한테, 챗GPT라던가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예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말씀하신 대로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게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서, 그, 좀, 다음 시간 전까지 한번 사례를 찾아보고, 손으로 계산한 거를
가능하면 디코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디스코드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두긴 할 건데요. 저희가 계산을 좀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이 12강, 13강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 이 정도로 살펴보는 걸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 스터디를 목요일 오후 10시에 진행하는 것, 그리고 그 12강, 13강에서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리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정리에 대해서 그 계산 문제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거나 찾아서 계산해서, 뭐 쉬운 거라도 계산해서 한번 디코 채널에 올려보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제가 공지해 두겠습니다. 네. 일단 계산을 직접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정명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구태영 선생님과 김도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합니다.